네. 자,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그 큰 틀 두 가지가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는 단원이 이렇게 바뀝니다. 순열이라는 게 있고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순열은 줄임말이에요. 뭐의 줄임말일까? 순서대로 나열한다의 줄임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5명의 사람 A, B, C, D, E가 있어. 이 5명의 사람을 여기 5자리에 일렬로 나열할 거야. 기본적인 틀은 뭐야?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중 한 명이야? 5명 중 한 명. 그럼 여기는 4명. 왜? 여기 오는 사람이 여기 올 수 없잖아. 복제되지 않는 이상. 4, 3, 2, 1이겠죠. 고백 법칙이겠지? 케이스 분리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순열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 쓰여있는 한 줄로 세우는 경우야. 5명의 사람 A, B, C, D가 있어. A, B, C, D, E가 있어. 근데 여기 자리가 3개밖에 없어.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5명. 여기는 4명. 여기는 3명.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 5명 중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리가 2개밖에 없어.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5명,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4명. 끝이에요. 5명 중 몇 명을 뽑아? 2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그러면 조합은 뭐냐? 조합은 뭐냐? 순열의 전 단계기는 해, 정확하게. 아까 내가 여기서 이걸 뭐라고 했어? 5명 중 몇 명을? 2명을 뭐 해서? 뽑아서 뭐 한다?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걸 쓸게요. 5명 중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표현했잖아. 그쵸? 여기까지가 조합이야. 즉 5명 중 2명을 뽑기는 했는데 나열은 안 할 거야. 뽑는 경우의 수까지만 볼 거예요. 그게 바로 조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중학교 때 순열이라는 단어랑 조합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중학교 때는 요 둘을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너네 반에 몇 명 있어? 33명 있어? 33명 중에 반에 반장이 있을 거 아니야. 부반장도 혹시 있니? 반장하고 부반장을 뽑는 경우가 있어. 이게 순열이에요. 왜? 하윤이가 반장, 도현이가 부반장 하는 거랑 도현이가 반장, 하윤이가 부반장 하는 경우는 경우가 같아 달라. 다른 경우잖아. 반장, 부반장이랑 반반, 혹시 너가 반장 되는 거랑 너가 부반장 되는 게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바로 순열이에요. 근데 요즘에도 주번이 있어요? 주번은 없죠. 근데 주번이 뭔지는 알죠? 몰라요? 모르면 다른 걸로 예를 들어요. 몰라요? 그러면 그냥 대표라고 하자. 반대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달리기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반대표 뽑을 거 아니에요? 반대표 2명 뽑는 경우. 이러면 어때? 하윤이가 대표하고 도현이가 대표하는 거랑 도현이가 대표하고 하윤이가 대표하는 게 같아 달라? 같잖아. 대표 2명이니까 그냥 이렇게 대표하는 거랑 이렇게 대표하는 거랑 안 다르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순서가 없는 거야. 하윤이 도현이랑 도현이 하윤이는 다르지만 하윤이 도현이랑 도현이 하윤이는 같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순열은 말 그대로 여기 써있어. 대놓고 뭐라고? 이거 읽으면 돼. 2글자. 순서가 있는 거야. 조합은 순서가 없어요. 조합은 순서가 없어. 그 둘이 가장 큰 차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2가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 쓰여있는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예요. 순열이죠. 그래서 여기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그냥 n부터 1까지 쭉 곱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기호로 배울 거야. 지금 써놓기만 하자. 쓰진 않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N하고 뒤에 느낌표 쓰시면 돼요. 실제 느낌표 쓰시면 됩니다. 읽을 때는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영어로. 읽을 때는 N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근데 뭐 이건 됐어. 기호로 이렇게 하는데 이건 고등학교 때 쓸 거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n명 중 2명을 뽑아 1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1. 3명을 뽑으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얘는 주로 나오는 게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 또는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 5명이 바이킹을 탈 거예요. 근데 B랑 C가 커플이야. 사겨.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어? 딱 붙어 앉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바로 여기 이웃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 둘을 묶어서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애초에 처음부터 묶음으로. 묶어서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원래는 전체 몇 명이었는데? 5명이었는데 묶어서 한 명으로 봤으니까 몇 명이 된 거야? 4명이 된 거야. 그 4명을 일렬로 나열해요. 뭐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이거 계속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기 귀찮으니까 이거 만든 거야. 그러면 이 뭐라고 읽으면 돼? 4팩토리얼. 줄여서 뭐라고 해? 4팩 이렇게 얘기하거든. 얼마나 편해. 4팩 하자마자 4, 3, 2, 1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상관없는 게 되는 거잖아. 매번 4, 3, 2,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D가 여기 왔고 여기가 A가 왔고 여기가 묶음이 왔고 여기가 E가 왔어. 근데 뭐 할 수 있어? 이 안에서 B랑 C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앉을 수도 있지.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앉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얘네들이 뭐 할 수 있어? 자리를. 그 경우의 수만큼 추가로 곱해줘야겠죠. 이해됐어요? 그게 여기 써있는 거야. 이제 이해됐으면 이걸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줄로 세울 때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의 수는 단어 같은 수로 구한다. 이웃하는 것은 하나로 묶고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 둘을 곱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엔 이거는 아마 안 나오기는 할 건데 고등학교 가면 나오니까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야. 이 둘이 놀이공원에서 싸웠어. 솔직히 싸우면은 바이킹 탈 때 어떻게 해? 한 명이 타, 한 명 안 타겠지. 근데 그냥 다 타야 돼. 의무야. 학교 선생님이 타라 그랬어. 의무야. 그럼 어떻게 해? 둘이 옆에 앉아? 둘이 옆에 안 앉겠지. 그럴 거 아니야. 어떻게 구할까? 아이디. 어떻게 구해? 너희들이. 어?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래? 아이디어 제시해. 어떻게 구할래?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면 된다. 그거에 생각한 거잖아. 네,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면 된다.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그러니까 전체는 그냥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잖아. 빼기. 이웃하는 거 아까 계산한 거. 이건 빼면 되지 않냐. 근데 이 방법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웃하면 안 되는 게 2명일 땐 상관없거든. 3명일 때 문제가 생겨요. 3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2명이 넘어가면 3명부터는 이웃하는 게 3명부터는 왜? 둘만 이웃하고 하나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도 제외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이 싸웠어. 얘네들 빼고 얘네 3명을 먼저 나열해요. 이거지? 예를 들어 A, E, D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 3명의 양 끝과 사이사이 자리가 총 몇 개 있어? 4자리가 있죠.
그 네 자리에 뭐 하는 거야? B하고 C를 때려박는 거야. 그러면은 걔네들 사이에는 적어도 한 명의 사람이 반드시 있지. 그럼 이웃하지 않겠죠. 이제 대답. B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야? 네 개. 예를 들어 B가 여기 왔어. C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야?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건 안 나오긴 할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한 줄로 세우는 경우는 다양한 거예요. 개념적으로. 아까 팩토리얼 개념이 끝이기는 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유형도 있다 정도 수준인 거지. 개념은 팩토리얼 개념으로 끝이기는 해요. 아시겠죠? 문제 봅시다. 빨강, 파랑, 보라, 초록 4개의 깃발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저 4개의 깃발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팩토리얼이 편하긴 한데 그치?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정답은 23이다. 4개의 깃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 이럴 때는 여러분들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리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문제 복잡해지면 이 별과 아닌 2줄을 그린 것과 안 그린 것은 차이가 큽니다. 문제가 복잡해지면. 자, 대답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4개. 그 다음 올 수 있는 거 몇 개? 답이에요. 4개 중에 3개 골라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 또 3줄 그어놓고 올 수 있는 거 몇 개? 4, 3, 2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2고 3번의 답은 23이다. 4개의 깃발을 한 줄로 세울 때 빨간 깃발을 가장 오른쪽에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럼 뭐 하면 돼? 빨간 깃발을 가장 오른쪽에 미리 세워놓고 출발하는 경우지. 하면 되죠. 근데 빨간 깃발을 가장 오른쪽에 세우는 이 경우 자체는 당연히 몇 가지야? 한 가지야. 1 곱하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몇 개 남았어, 차이? 깃발도 몇 개 남았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죠. 오케이? 4개의 깃발을 한 줄로 세울 때 빨간 깃발과 파란 깃발을 이웃하여, 그러니까 빨강과 파랑을 묶어. 그리고 나머지 깃발 2개가 있는 거야. 묶었어. 그러면 이제 깃발이 원래는 4개였는데 몇 개가 된 거야? 3개. 묶어서 이거 하나, 둘, 3개 보자. 그쵸? 그럼 이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 2, 1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1입니다. 만약에 셋이 묶여 있으면 걔네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또 3, 2, 1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6이 12가 답이겠죠. 오케이? 자, 대표 유형 이미 다 풀었어? 이미 다 푼 느낌이라. 나 넘어가도 돼? 그럼 넘어갑시다. 3번, 4번도 다 했어요? 4번. 그럼 4번 풀어보시고 3번 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선생님 오늘 아까 전에 화장실 갔다 왔잖아. 변비가 어떤 느낌인지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와, 분명히 있는데 안 나오는 거야. 나 얼굴에 칠빛줄 터질만큼 힘줬어요. 그러니까 나오더라. 여자분들은 그만큼 힘을 못 주니까 뭐 안 나오는 거겠지? 와, 장난 아니었어. 나 거의 사투를 벌이고 왔어요. 양배추 많이 먹어야겠어.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변비 안 걸리고.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거 많이 먹어야지. 거의 사투를 벌였어요. 됐어요? 나 넘어가도 돼? 자, 이제 정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 이런 거야. 이거는 내가 바로 얘기해 줄게. 0, 1, 2, 3, 4, 5가 있어. 이거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걸로 끝이야. 잘 봐. 이렇게 몇 개의 숫자? 6개의 숫자가 있어요. 이 6개의 숫자 중 3개를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먼저 자연수의 개수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찍찍찍 그어놓고 출발하는 거야. 대답 잘해.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야? 5개야. 왜? 뭐는 못 오니까? 0은 못 오거든. 세 자리 자연수니까 여기 0이 오면 세 자리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5개. 뭐 올래?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선생님처럼 푸는 거야. 아무거나 뽑아봐. 뭐 올래? 맨 앞에. 1 왔다 치자. 그럼 1은 이제 더 이상 못 써.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야? 여전히 5개야. 왜? 이제는 뭐가 와도 되니까? 0이 와도 되니까. 뭐 올래? 예를 들어 2가 왔다 치자.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야? 네. 답이에요. 오케이? 만약에 0이 없었다면 앞에 있는 문제랑 같아. 그냥 5, 4, 3이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다를 게 없어. 하지만 0이 포함되어 있으면 얘기가 다르죠. 두 번째. 세 자리 짝수의 개수는 하고 물었어. 둘 똑같아. 찍찍찍 거. 짝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부터 정해줄 거야. 짝수는 얘가 결정할 테니까. 그쵸? 자, 대답.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뭐야? 0, 2, 4.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세 가지네? 3 곱하기 라고 하면 망해요. 왜냐면요. 여기에 뭐가 왔을 때랑 0이 왔을 때랑 여기에 2 또는 4가 왔을 때 맨 앞에 있을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달라져요. 봐봐, 별거 아니야. 여기 0이 왔어. 그럼 0은 썼네.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야? 5개다. 근데 여기 2가 왔어. 2는 못 쓰겠지?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야? 4개거든. 왜? 아직 0을 안 썼기 때문에 맨 앞에 0이 못 온다라는 조건이 여전히 성립되기 때문이야. 그럼 얘랑 상황이 같아달라. 상황이 다르지. 그때 쓰는 게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케이스 분류예요. 합의 법칙으로 쪼개는 거야. 왜? 얘랑 상황이 다르거든. 하지만 여기 2가 왔을 때랑 여기 4가 왔을 때는 상황이 어때? 같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둘은 꽤 똑똑하기 때문에 내 말을 한 방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2나 4나 요 맨 앞에 올 수 있는 상황이 같을 거라는 거 아시겠지? 그러니까 0이 오는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선 앞에 올 수 있는 숫자가 5개, 4개고 2나 4가 오는 몇 가지 케이스? 이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선 2가 왔다 치자 맨 앞에 0 못 오니까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4개. 그 다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여전히 4개. 왜? 이제는 0 써도 되니까. 그래서 얘가 20, 얘가 지금 5, 4, 5, 4, 4니까 상황이 다르잖아. 그래서 케이스 분류한 거야. 얘가 8, 4, 32 더하면 몇이에요? 52. 답이죠. 오케이? 아직 안 끝났어. 3번. 뭐 할까? 세 자리 4의 배수의 개수는? 하고 물었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학교 수준을 살짝 벗어나긴 했어요. 근데 별거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중학교 수준을 벗어났다는 건 경우의 수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4의 배수 어떻게 판단할래? 혹시 기억나? 나는 가르쳤어. 너는 나한테 배웠어. 너는 나한테 안 배웠어. 왜냐면 1학기 때 우리 학원 안 다녔으니까. 근데 어디선가 배웠을 거야. 4의 배수 어떻게 판단하죠? 그냥 4로 나눠보면 돼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예를 들어 65,724가 있어. 그거 4의 배수가 아니야? 그것도 나눠볼 거야? 그것도 나눠볼 거면 내가 이렇게 말해. 26억 76만 4,524가 있어. 이거 4의 배수야? 네, 4의 배수예요. 어떻게 판단하지? 배웠어. 난 가르쳤어. 하윤이도 어디선가 하윤이도 선행을 한 거니까 뭔가 좀 깊이 있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 거기서도 가르쳤겠지. 나는 분명히 가르쳤고. 4의 배수는 마지막 두 자릿수가 빵빵으로 끝나거나 4의 배수면 4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6만 아무렇게나 대충 부르다가 65,424 얘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예요. 왜냐? 65,400 더하기 24죠. 이렇게 써도 되잖아.
100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4의 배수인 거야. 왜? 654 곱하기 100이거든. 100이 4의 배수는 여기 무조건 4의 배수야. 그러니까 끝에 두 자리만 4의 배수는 4의 배수가 돼요. 오케이?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는 4의 배수가 돼. 그러면 4의 배수를 어떻게 세면 돼? 끝에 두 자리를 만들면 되는 거야. 끝에 두 자리를. 그쵸? 작은 수부터 만들 거야. 0, 0은 없잖아. 0이 두 개가 없으니까. 0, 4로 끝나는 4의 배수지.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이미 두 개 썼잖아.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야? 4개겠죠. 총 6개 숫자 있으니까. 아무거나 와도 되잖아. 0을 이미 썼으니까. 그치? 그럼 0, 4는 끝이야. 그 다음 1로 출발하면 1 몇? 1, 2가 4의 배수죠? 이거 말고 있어? 없을걸? 그치? 그럼 숫자 몇 개 썼어? 2개 썼어. 근데 우리는 아직 뭘 안 썼어? 0을 안 썼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야? 3개예요. 2, 0, 2, 4. 두 개가 다 되죠? 2, 0은 올 수 있는 숫자가 4개. 2, 4는 올 수 있는 숫자가 3개예요. 3, 2. 그죠? 3, 2면 올 수 있는 숫자 3개예요. 4, 0. 4, 4는 안 되지? 올 수 있는 숫자 4개. 5, 2. 그쵸? 올 수 있는 숫자 3개. 다음은 답이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쵸? 또 뭐 물어볼 수 있을까? 4의 배수 물어봤으면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세 자리 3의 배수의 개수는? 3의 배수는 어떻게 판단하지?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는 3의 배수죠. 각 자리 숫자의 합이. 그쵸? 그럼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이 되는 경우, 6이 되는 경우, 9가 되는 경우, 12가 되는 경우, 15가 되는 경우로 케이스를 분류하면 되겠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0, 1, 2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들을 뭐 해야 돼 이제? 나열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세 군데. 그쵸? 근데 맨 앞에 뭐가 뭐다? 0이 못 오잖아.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2개. 그 다음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2개.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1, 2, 3이 있고요. 0, 2, 4가 있어요. 그쵸? 합이 9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2, 3, 4가 있고요. 그리고 1, 3, 5가 있어요. 더 이상 없을걸? 잠깐만. 그러네. 고마워. 0, 1, 5도 있죠. 미쳤나봐. 선생님 대칭적으로만 생각을 해갖고. 0, 1, 5도 있지. 좋은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면 0, 2, 4, 0, 2, 4는 해? 아니. 얘네들이 이제 나열하는 건 다시 생각하는 거고. 그냥 그 숫자 뽑은 것만 한 거야. 이제 얘네들 나열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얘는 0, 1, 5가 아니라 이 세 개 숫자를 이제 나열을 따로 할 거라고. 아까 이것처럼. 그 상황만 본 거야. 이 케이스만 본 거예요. 나열은 다시 할 거고. 이거 나열하는 경우 6가지. 이거 나열하는 경우 4가지. 이거 나열하는 경우 6가지. 이거 나열하는 경우 6가지. 이거 나열하는 경우 4가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치? 합이 15가 되는 경우 있어요? 12가 되는 경우는 아직 안 봤지? 9가 되는 경우. 이건 6이 되는 경우를 본 거구나. 이건 6이 되는 경우였고 9가 되는 경우는 여기서 봤고 합이 12가 되는 경우 뭐 있어? 3, 4, 5면 12죠? 이거 말고는 없지. 왜? 이게 가장 큰 세수를 뽑은 거니까. 그쵸? 이거 또 6가지 더하면 답이겠죠. 그러니까 케이스만 쓴 거고 나열은 나중에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얘는 얘는 나열하는 경우가 같을 거 아니야. 아까처럼 이거 할 거 아니야. 네 가지고 얘네들은 그냥 전형적인 문제니까 3, 2, 1 곱한 6가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면 여긴 끝난 거야. 뒤에 문제 풀어볼 필요도 없어. 왜? 다 본 거야.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다 봤어요. 선생님이 설명 다 한 거예요. 걔 문제까지 다 푼 거야. 뒤에 문제들도 보면은 선생님이 했던 내용 다 나올 거예요. 두 자리 정수 중 짝수의 개수는 아까 했던 거죠. 심지어 얘는 0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 5번 문제만 하는 거예요. 그쵸? 밑에 있는 문제도 어때? 얘는 0이 포함되어 있네. 근데 얘는 그냥 세 자리 정수죠. 짝수
하지도 않았잖아. 선생님이 보여준 이 문제들이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오케이? 시간 관계상 넘어갈 테니까 이따가 풀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처럼 좀 잘 흡수할 수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내용을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고등학교 내용이랑 완전히 똑같거든. 아까 말한 대표를 뽑는 경우에서. 근데 보세요.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이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만을 위한 논리적인 아까 전에 이거 갖고 두 자리 자연수 만들 거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이렇게 셌잖아. 이런 논리 구조를 갖고 셌잖아요.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만을 위한 논리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5명의 사람이 있어. 여기서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2명의 대표 자리를 여기 만들어 놨어.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5명.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4명이. 아까랑 똑같네? 근데 문제는, 자, 봐봐. 도현아, 여기 5명 중에 아무나 한 명 넣어봐. A, B, C. 아니, A, B, C, D 중에 아무나 한 명. 2. 자, 하윤아, 남은 4명 중 한 명 넣어봐. A, E, A, Sports, Sunday Game. 미안해요. 아, 이걸 보고 어떻게 참아? 너네 둘 다 아는 얘기잖아, 그치? 이걸 보고 어떻게 참아? 너 그거 노린 거 아니었어? 장난이야? 그치? 근데 이번에 내가 또 뽑아볼게. 5명 중 1명을 뽑았다? 그게 A였어. 남은 4명 중 1명을 뽑았어? 그게 E였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경우가 어때? 같아요. 대표 2명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위아래가 같은 거야. 반장, 부반장이면 위아래가 다르지만 대표를 뽑는 거면 위아래가 같아. 몇 개가 겹칠까? 그러니까 2개씩 겹치죠. 매번 2개씩 겹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해주면 돼?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중학교 수준에서는 안 나오긴 하지만 대표를 3명을 뽑는다 치자. 똑같아.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5명, 4명, 3명. 그쵸? 여기까지 이해하시지? 그렇게 뽑힌 대표가 A, B, C라고 치자. 근데 어떻게 뽑아도 A, C, B를 뽑아도 똑같지 않아? B, A, C를 뽑아도 똑같지 않아? B, C, A를 뽑아도 똑같지 않아? C, A, B, C, B, A를 뽑아도 다 똑같지? 세워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가 겹쳐? 6개가 겹쳐. 그럼 뭐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또? 6으로 나눠주면 돼. 근데 저 6개는 사실 뭐야? 셋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과 같아요. 그쵸? 그치? 그럼 대표를 3명을 뽑으면 나열한 다음에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으로 나눠주는 거고.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뭐로 나눴어야 돼? 2 곱하기 1로 나눴어야 돼요. 2 곱하기 1이랑 2랑 같으니까. 즉, 이 2명이 여기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인 2 곱하기 1로 나눴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가 이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랑 같은 원리라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열과 조합을 배울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때 배우게 될 거고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기는 해요.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이 겹치니까 그만큼으로 다시 나눠주는 거다. 아시겠죠? 끝이에요. 근데 이 뽑는 경우의 수가 앞에서 배운 나열하는 경우의 수보다 활용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쪽 파트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것저것 내용이. 써먹을 때가 많아. 써먹을 때가. 뭐냐면 예를 들어 야구로 갈 거야. 우리나라 프로야구팀 몇 개 있어요? 야구에 관심 좀 있어? 둘 다 없어? 관심 없어? 우리나라 프로야구팀 내가 알기로는 10개 팀이 있어요. 리그전과 토너먼트전의 차이는 아시나요?
하인이 몰라? 예. 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모르는 거 갖고 비판하는 거 아니야. 토너먼트는 네. 이게 토너먼트예요. 네. 8강, 4강, 결승 이렇게 하는 거. 이기면 올라가고 이기면 올라가고. 리그전은 뭐냐? 너랑 나랑도 붙어보고 이렇게도 붙어보고 이렇게도 붙어봐서 승패 내갖고 승이 가장 높은 사람이 올라가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는 프로야구 관심 없어도 몇 승 몇 패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승수가 제일 높은 팀이 1등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게 리그전이에요. 그러면 야구에서 10개 팀이 리그전을 할 거야. 서로 다 경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총 몇 경기 하게 될까? 그거는 뭐야? 뭐 어떻게 생각하면 돼? 10개 팀 중 2개 팀을 뽑는 경우의 수를 세면 뽑힌 순간 걔네들이 뭐 했다고 생각하면 돼?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10개 팀 중 2개 팀을 뽑는 경우의 수 자체가 전체 경기의 수와 같지 않을까? 이해됐어? 그러면 2개 팀을 뽑을 거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10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9개. 근데 아까랑 똑같은 얘기야. 하윤이랑 나랑 뽑혔어. 우리 둘이 경기할 거야. 나랑 하윤이가 뽑혔어. 우리 둘이 경기할 거야. 상황이 어때? 같잖아. 그러니까 뭐해? 2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45경기가 실제 경기 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10명이 둘러앉았어. 서로 악수할 거야. 악수 몇 번 하게 될까? 그것도 똑같은 얘기야. 10명 중 2명 뽑으면 그 둘이 악수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10명 중 2명 뽑는 경우의 수가 악수의 횟수랑 같지 않을까? 그치? 다 이 얘기죠. 그래서 활용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명을 뽑을 때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다. 아까 했던 얘기죠. 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 그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겹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밑에 문제 봅시다. 이거는 A, B, C, D 4명의 학생 중 학급 임원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회장 1명, 부회장 1명 4 곱하기 3이죠.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하지만 대표 2명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이에요. 왜 겹치니까. 대표 3명 4 곱하기 3 곱하기 2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논리 이해되십니까? 도현이 괜찮아? 왜 밑에 거 풀기 안 해? 그냥 쉬워. 어렵지 않죠? 자, 7번 8번 풀어보세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기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만만한 파트는 아니기는 해요. 됐나요? 자, 배운 대로 해결하기. 생각이 쑥쑥 문제 한번 볼까요? 6번. 0,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6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상자에서 3개의 공을 꺼내어 만들 수 있는 3자리 정수 중 5의 배수의 개수는? 하고 물었으니까 끝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못 도는 거야? 5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끝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못 도는 거야? 5 또는? 이 둘은 상황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왜? 여기서는 0을 아직 안 썼으니까 맨 앞에 0이 못 오고 여기서는 0을 이미 썼으니까 맨 앞에 0이 올 수 있죠. 자, 숫자는 총 6개야. 여기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몇 개? 4개죠. 0이 못 오니까. 그죠? 0이 못 오니까.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4개죠. 왜?
이 숫자를 썼지만 여기서부터는 뭐가 올 수 있으니까? 0이 올 수 있으니까. 여기 0이 왔어.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5개. 그 다음 몇 개? 4개. 이게 16이고 이게 20이니까 정답은 36. 오케이? 이렇게 풀 수 있다. 어렵진 않습니다. 팔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은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느 미술관의 평면도이다. 전시실에서 복도를 거쳐 화장실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전시실에서 복도로 가는 그 방법이 몇 가지야? 문이 몇 개야 애초에? 그럼 전시실에서 복도로 가는 방법은 5가지죠. 복도에서 화장실로 가는 문은 몇 개야? 2개잖아. 5 곱하기 2는 10이겠지. 이건 왜 냈을까? 놀라운 문제죠. (16번) 원 위에 6개의 점이 있다. 다음을 구하여라. 2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여라. 얘는 뭐야? 점 2개를 고르는 순간 선분이 자동으로 하나 나오지. 그리고 고른 점이 다르면 당연히 서로 다른 선분일 거 아니야. 그쵸? 따라서 점 2개를 고르면 되고 첫 번째 점 몇 개 중 하나? 6개 중 하나. 두 번째 점 몇 개 중 하나? 남은 5개 중 하나. 근데 이거 점을 고르는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하죠. 내가 AC를 고르나 CA를 고르나 선분 AC가 나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그래서 2 곱하기 1로 나는 15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만들 거야. 그러면 점 몇 개 고르면 돼? 3개 고르면 돼요. 그쵸? 따라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답이에요. 그런데 얘는 사실 이걸 보여주려고 그걸 본 거예요. 앞에 보세요. 반원이 있어요. 여기서 직선의 개수와 삼각형의 개수 요거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더 이상 안 보고 요 중단원 마무리하기는 남은 문제 다 푸시면 돼요. 중단원 마무리하기는 남은 문제 다 푸시면 됩니다. 자, 점이 총 몇 개 있어? 7개 있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그냥 이 7개 점 중 점 몇 개 뽑으면 돼? 2개 뽑으면 돼요. 점 2개 뽑으면 직선이 나와. 따라서 여기 올 수 있는 점이 몇 개? 7개. 여기 올 수 있는 점이 몇 개? 6개. 나누기 이게 답이겠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요. 여기서 어떤 두 점을 뽑든 어때요? 다 같은 직선이 돼요. 내 말 이해돼? 이렇게 둘을 뽑나 이렇게 둘을 뽑나 같은 직선 나올 거 아니야. 선분으로 얘기하면 얘기가 달라. 하지만 직선으로 얘기하면 같은 직선이 되는 거 같죠? 그쵸? 따라서 이 몇 개 중 2개 뽑는 경우 4개 중 2개 뽑는 경우는 다 겹쳐요. 따라서 끝났겠네? 맞아요? 이거 끝이겠네? 아니에요. 왜지? 하나 있으니. 맞아요. 여기서 점 2개 뽑아서 직선 하나는 나오잖아. 그걸 다 빼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오케이? 얘도 같은 논리야. 이 7개 점 중 점 3개 뽑으면 삼각형 나올 거야. 이제 이건 이해가 되죠? 근데 얘도 어때? 여기서 3개 뽑으면 안 되죠? 끝났어? 네. 네, 이건 끝났어요. 왠지 알아? 여기서 3개 뽑는 건 삼각형이 아예 안 되거든. 그래서 얘는 다 빼버리는 게 낫죠. 얘는 하나는 나오니까 하나 더 해줘야 되지만 얘는 삼각형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 다 빼는 게 낫죠. 이게 뭐예요? 봐봐. 이게 중학교 문제고 이게 고등학교 문제야. 고등학교 가면 진짜 이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어때? 개념적으로 같죠? 조금 더 어려울 뿐이야.
조금 더 어려울 뿐이야. 고등학교 올라가도 똑같은 거 배울 거예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